안녕하세요. 카TV 뉴스 민준식입니다. 제 옆에 서 있는 이 시커먼 녀석이 이번에 새로 페이스리프트 됐다는 기아의 셀토스입니다. 부산 모터쇼에서 겉모습만 잠깐 봤던 셀토스를 오늘 직접 만져보고 몰아보게 되겠습니다. 셀토스가 페이스리프트 이상의 변화를 꽤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저와 함께 보시죠. 달라진 셀토스의 앞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부산 모터쇼에서도 잠깐 둘러봤었는데 앞모습은 이제 전작에 비해서 다소 좀 지저분했던 그 선과 면이 좀 정리가 됐다는 거, 그게 좀 차이점이 되겠죠. 데이라이트가 이제 넥소처럼 가운데 이렇게 쭉 이어졌었는데 그 부분이 이게 분리가 되면서 이게 일종의 눈썹, 액센트 효과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릴 모양과 헤드램프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그 자동차 디자인 꾸미는데 좀 불호인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 크롬 장식을 막 덧대는 거였거든요. 특히 그 제가 셀토스, 구형 셀토스에서 가장 그 디스했던, 싫어했던 부분이 바로 길다란 그 크롬 바를 덧댄 거였는데 그게 사라진 점, 저는 그게 좋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지금 이제 기아의 그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죠. 어퍼시트 유나이티드라는 그 이름 하에 이렇게 다른 방향에서 오는 선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충돌하는,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하나의 그 디자인 그 매개체를 만든다, 뭐 그런 디자인인데, 그 테일 램프 디자인이 여기 지금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아의 패밀리 룩이 되겠죠. 그 부분이 잘 적용돼 있고 훨씬 더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정리가 된 부분, 이게 참 반갑습니다.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워졌다고 해야겠죠. 네, 일단 가장 큰 변화가 이 대시보드가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대시보드,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싸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기판도 이제 그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죠. 그래서 두 개의 그 디지털 스크린으로 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고, 공조 스위치라든지 라디오 컨트롤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더 정리가 돼가지고 차가 더 비싸 보여요. 그리고 실내 마감도 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도어 패널 상단부 이런 데는 차급이 차급이니만큼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 급에서는 뭐 용인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셀토스 이 부분 변경 모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페이스리프트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전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차의 파워트레인이 완전히까지는 아니고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이제 출력이 좀 개선이 됐고요. 198마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은 변속기예요. 그 전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 7단 건식 듀얼 클러치 DCT 변속기 대신에 이제 8단 오토매틱, 그 플래네터리 기어가 들어가고 토크 컨버터가 들어간 8단 오토매틱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7단 DCT가 처음에 새 차였을 때는 굉장히 느낌이 좋았지만, 클러치 디스크가 마모가 되면서 조금만 지나면은 차가 막 떨고 이렇게 좀 그 주행 질감이 많이 나빠졌거든요. 막 변속이 느려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기아에서도 이 부분을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7단 그 듀얼 클러치를 포기하고 8단 자동 변속기로, 얘는 뭐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단점을 많이 해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비도 잡고 뭐 주행 성능도 잡고 뭐 여러 가지 이거를 빼앗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엔진은 뭐 이제 많이 친숙하죠. 그 CVVD 엔진이라고 하죠. 지금 제가 CVVD 그 컨트롤러를 보고 이제 좀 클로즈업을 했습니다. 이제 요 편심축을 돌려서 캠샤프트가 작동하는 그 궤적을 바꾸는 거죠. 그래가지고 밸브가 더 오래 열리게, 흡기 밸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킨슨 사이클까지 구현을 해서 연비를 좋게 하고, 필요할 때는
그걸 듀레이션을 줄여서 오토사이클로 바꾸면서 4행정으로 바꾸면서 이제 힘을 내는 그런 파워를 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궁합이 참 궁금하네요. 소나타가 이제 180마력 출력으로 8단 변속기로 이제 이 엔진이 그 파워트레인 조합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198마력으로 좀 늘어난 출력의 8단 자동 변속기 조합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탈 시승차 구경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뒤에서 찍냐면요, 요거 확인하려고요. 4X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차는 4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래서 4륜구동 모델과 이륜의 차이는 보시면은 이 멀티링크 리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리어 엑셀이 있는 것이죠. 리어 이제 그 구동축 있는 것. 참고로 이제 없는 차 업차인데, 네, 잘 보시면 그냥 머플러만 보이죠. 이건 통축, 네, 토션빔 엑셀이라고 하죠. 네, 토션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모델은. 그리고 4륜구동 모델에는 이렇게 멀티링크 리어 서스펜션이 적용됩니다. 약간을 이용해서 인테리어 구경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컴바이너 타입인 줄 몰랐어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거 그냥 그 창문을 쏴주는 건 줄 알았더니 이 플라스틱이 튀어나와서 거기다 쏴주는 컴바이너 방식이었네요. 이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일종의 약간 거슬리는 장애물 같은 게 튀어나와 가지고 이제 시야를 약간 가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선호하지 않는데, 아무튼 컴바이너 타입입니다. HUD는. 인테리어는요 똑같아요. 사실 그 마감재 수준은요, 예, 대시보드 상단까지 전부 플라스틱입니다. 일부 이제 이런데 레더 인서트, 인조가죽 인서트가 들어간다는 게 좀 다른 점이고요. 차급이 차급인지라, 그러니까 컴팩트 엔트리급 SUV란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테리어 마감 자재가 고급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검은색 가죽 시트는 가죽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싸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컬러가 들어간 것보다. 그렇지만은 위급 차량에 들어가는 그 HDA, 저속에서도 차선 유지를 보조를 해주는 이런 기능도 충실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상품성, 셀토스의 상품성, 이제 강인한, 아주 강건한 상품성이 되겠죠. 출발을 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먼저 살짝 달려 보려고요. 이때 제가 바퀴 움직임을 좀 확인하고, 단진동 흡수는 꽤 잘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단단한 느낌이 나고요. 승차감이, 예. 탕탕하고 지금 이 툭 꺼지는 부분을 이제 지나갔잖아요. 뭐라 그럴까, 약간 살짝 받치네요. 이 부분이 스프링이 좀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덕길 급가속도 한번 해볼게요. 약 2km 앞 왼쪽 지하철로 진입하세요. 네, 1단에서 바로 2단으로 넘겼다가 다시 1단으로 킥다운을 하면서 이제 갔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1단부터 클러치가 붙네요. 락업 클러치가 아주 적극적으로 작동을 해서 야, 이거 듀얼 클러치 같은데요? 이거 8단 그 토크 컨버터 방식이거든요. 근데 듀얼 클러치 같아요. 그 이유가, 예, 일단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자마자 클러치가, 락업 클러치가 직결이 돼요. 거의. 그러면서 직결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울컥거리는 느낌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자, 출발할 때 반응입니다. 예, 바쁘게 8단 변속기 바쁘게 이제 움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예, 일찍 붙여요, 클러치를. 그러니까는 이게 1500rpm 미만으로 좀 떨어지게 되면은 약간 차가 멍을 때리는 그런 증상도 약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킥다운 반응이 조금 한 박자 느립니다. 그래서 이걸 킥다운 반응을 스포츠 모드에서 놨을 때는, 예, 반 박자 빨라져요, 이게 확실히. 그래서 이 스포츠 모드에서의 반응이 가장 매끈한 것 같아요, 제 그 취향에는. 그 드라이브 트레인 반응은. 그리고 이제 노멀 모드에서는 조금 둔한 느낌. 연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거 연료를 좀 절감하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기어도 업시프트도 빨리 하고,
락업 클러치도 빨리 붙이니까 이게 약간 좀 RPM이 너무 떨어지면서 멍을 때리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도 주고요. 약간 과속 방지터 같은데 넘을 때 내려올 때 이제 서스펜션이 너무 무르면 스프링이 너무 무르면은 이제 쿠션이 눌리면서 차가 눌리면서 앞으로 꼬꾸라지는 뒤도 눌리고 막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이 주행 안정성을 좀 해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스프링을 좀 다소 단단한 스프링을 넣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뭐 하나 넘을 때도 네, 그래서 안 눌리게 아주 탱탱하게 세팅을 했어요. 고속화도로죠. 고속도로가 아니고 고속화도로로 들어가서 이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발표회 때 그 프레젠테이션, 제품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서스펜션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NVH, 그러니까 흡차음을 많이 보강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필라 기둥에 그 발포 우레탄을 쏴서 소리를 흡수하고 문짝에도 흡음재를 댔고 이 도어 패널에, 그리고 바닥 그 카페트도 두껍게 하고 이제 흡차음재 스펀지와 그 흡차음재를 더 두툼한 걸 써서 그 올라오는 소음을 막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금 노면이 좋을 땐 괜찮은데, 자, 이 약간 나쁜 노면을 가니까 소리가 올라오죠. 이 소리는 이제 노면이 이제 거칠면은 진동이 생기는데, 그 진동이 이제 차체로 전달되면서 이제 느껴지는 소음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소음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비싼 차일수록 이런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차체 보강을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 이제 구조라든지 부싱류라든지 또 그 크로스 멤버 부싱 이런 거를 좀 최적화해서 이걸 이 소리를 먹어주도록 흡수하도록 하는데, 이거는 이제 컴팩트급이잖아요. 소형차잖아요. 소형차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경차나 뭐 소형차 같은 거 아무리 돈 들여가지고 흡음재 내고 방음을 해도 사제로 그렇게 해도 그렇게 조용하지 않거든요.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나빠지면은 노면 소음이 올라온다. 근데 위에서 들리는 그 뭐 윈드 노이즈라든지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많이 잘 억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유리가 이게 이중 접합유리인데 차음유리 이제 어쿠스틱 글라스를 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터널 안에서도 이 정도면 조용하다, 괜찮네. 그러니까 셀토스급 이제 코나 셀토스 뭐 이런 차들이죠. 아니면 이제 쌍용 티볼리, 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르노 코리아 XM3 이제 이런 경쟁 차종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종특이에요. 소형차 베이스다 보니까는 이런 거 NVH 부분에서 좀 많이 손해를 보고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잘 막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괜찮네요. 자, 과속 방지턱 테스트를 안 해볼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해보려고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과속 방지턱이 제가 다니는 도로 중에서, 아는 도로 중에서 가장 좀 고약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거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있습니다. 이런 데 넘을 땐 되게 좋네. 그래서 이제 연속으로 두 개가 아주 큰, 특히 저 아래 거.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저 방지턱을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괜찮네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막 허둥지둥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꽤 잘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잘 잡는 차 있는데, 이 정도면 합격점이죠. 조금만 더 잘 잡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이 정도면 댐핑 컨트롤도 합격점이네요. 뭐 짧은 구간이나마 좀 타봤으니까 이제 총평을 한번 내려볼게요. 뭐 장단점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먼저 단점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변속기가 8단 이제 오토매틱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 8단 오토매틱인데 토크 컨버터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꼭 마치 지가 듀얼 클러치인 것처럼 반응을 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일찍 이제 클러치를 붙여버리면서, 그게 좋은데, 다 좋은데 이 터보 엔진이 약간의 그 터보 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터보렉이 있는 구간에서는 약간 멍을 때려요. 이게 멍을 때렸다가 부스트 압이 차면은 그때 이제 쫙 하고 또 차가 확 나가는 약간, 그러니까 좀 일정하지가 않고 리니어하지가 않고 파워트레인 반응이, 가속 반응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터보 그 부스트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성숙도가 좀 더 필요해 보여. 이게 좀 궁합을 더 잘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승차감 테스트를 했지만 물론 생각보다는 잘 잡아주긴 했지만은 제 취향에는 너무 스프링이 강한 게 아닌가. 네. 스프링이 너무 강해서 약간 좀 통통 튀는 게, 받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까 그 큰 범프를 넘었을 때는 꽤 잘 잡아주긴 했는데요. 그거보다 더 좀 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단점이 생각나는 게 없어요. 뭐 안에 뭐 플라스틱이고 뭐 그런 거는 이 차 컴팩트 소형차니까, 소형 SUV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막 가죽을 덧대고 뭐 소프트한 재료를 쓰고 뭐 금속을 쓰고 그런 거는 바랄 게 아니니까요. 그럼 이제 장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셀토스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은요, 상품성입니다. 동급 차량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급 차량 중에서 가장 편의 장비와 주행 보조 장비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그러니까 수입차로 따지면 뭐 1억짜리 차만큼 주행 보조 장치가 잘 돼 있다는 거, 이런 거는 뭐 독보적인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일상 영역에서 타기 딱 좋은 승차감과 핸들링 세팅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형차의 이제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진동 소음, 그 노면 소음이나 이 소음 부분을 소형차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아주 최대한 잘 잡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그먼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주 만족하실 만큼의 상품성, 최고의 상품성을 갖춘 차, 이게 셀토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에다가 디자인이 더 좀 고급스러워졌죠. 좀 더 깔끔해지고, 1차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샤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다듬어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원숙도가 성숙이 됐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상품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차로서의 완성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차를 처음 탔을 때는 이게 요즘 현대기아 차들 차 만드는 그 실력에 비해서는 조금 성숙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식으로 약간 혹평을 했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족스럽고, 그래서 이제 소형 SUV 세그먼트에서는 가장 뛰어난 차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 주변 지인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야, 이거 쌍용 토레스하고 좀 비교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토레스는 중형 SUV입니다. 이거랑은 차급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아반떼와 소나타를 비교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쌍용과 그 기아의 차 만드는 뭐 프로세스 기술이라든지 차 만듦새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형차와 소형차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또 가격도 이게 조금 더 저렴하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 좀 더 보태가지고 나는 토레스 풀옵션을 살래? 맞습니다. 그럼 토레스 풀옵션으로 가셔도 돼요. 그건데 이거와 그 차랑은 진짜 그 차 급의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소비자의 몫이죠. 둘 다 완성도가 꽤 높은 차였고, 근데 또 직접 비교를 하는 이유가 이제 CC 때문이거든요. 배기량, 엔진이 이제 거의 같은 급의 엔진이 들어가는데, 사실 파워트레인은 엔진은 이게 더 낫습니다. 더 좋습니다. 출력도 훨씬 높고 198마력이니까. 그리고 8단 변속기이고, 다만 이제 그 8단 변속기하고 이 새 엔진하고의 그 매칭 부분에선 저는 약간 좀 의문 부호가 있지만은, 그래도 힘이 깡패죠.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행 성능 부분에서는 이 차가 훨씬 난데, 쌍용대로의 또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컴팩트 SUV, 소형 SUV 중에서는 가장 상품성이 좋은 차가 또 나왔다,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리뷰 마치겠습니다.